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수송기술 문제의 창의적 해결 단원에서 친환경 배 모형을 주제로 창의적인 운동물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운동물체 만들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두 번째, 해결책 탐색하기. 세 번째, 해결책 실현하기.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창의적 운동물체 만들기의 학습 목표는 첫째,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제의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험,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구체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최근 들어 환경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일 것입니다. 뿌연 먼지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데다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기술이 발달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자동차처럼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종 대기 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박은 많은 화물을 싣고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며 차량에 비해 수십, 수백 배 이상의 규모가 커서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공해 물질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항만 지역의 경우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디젤 승용차에 5천만 대분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배 모형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배가 가져야 할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해봅시다.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분석하여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효율적인 배는 어떤 구조와 디자인을 갖추어야 할까요? 세 번째, 배 모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대기 오염을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디자인과 가벼운 재료를 활용하여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를 설계하여 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해결책 탐색하기입니다. 친환경 배를 설계 제작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배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합니다.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배의 구조와 모양을 구상하여 자유롭게 스케치해 봅니다. 이때 친환경 배를 구상할 때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친환경 배의 전체적인 외형. 둘째, 동력 전달 방법. 셋째, 무게를 줄이기 위한 구조와 재료입니다. 사전 조사와 구상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해보고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제작도를 그려봅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 실현하기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배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실제로 친환경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디딤 영상에서 나온 제작 과정을 잘 기억해 보면서 지금부터 친환경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 실현하기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적용된 친환경 배 모형을 제작합니다. 친환경 배 만들기를 할 때 필요한 재료는 우드락, 빨대, 나무꼬치, 빈 우유곽, 전동기, 건전지 홀더, 스위치, 건전지, 절연 테이프 등입니다. 공구로는 네임펜, 송곳, 글루건, 커터칼 등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배 제작의 첫 번째는 마름질하기입니다. 마름질하기는 주어진 우드락을 설계 도면에 맞게 칼로 잘라 배 선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습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커터칼이나 송곳, 글루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절대로 장난쳐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립하기 단계에서는 마름질한 부품과 별도로 준비한 부품을 결합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수차의 회전축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빨대를 크기에 맞게 자른 후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빨대를 사용함으로써 나무꼬치가 원활하게 회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을 전달하는 고무줄을 회전축에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친환경 배의 동력 전달 방식은 벨트와 벨트 분리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때 벨트는 고무줄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축에 고무줄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터를 고정시킵니다. 이때 모터의 고정 위치를 정할 때는 모터와 고무줄을 연결한 후 작동시켰을 때 회전축이 원활하게 회전하는 위치에 모터를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건전지 홀더를 고정시키는 단계입니다. 건전지에 무게가 있으므로 배의 균형에 맞게 알맞은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건전지와 스위치, 모터를 연결한 후 글루건을 이용하여 건전지 홀더를 배의 선체에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수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빈 우유곽을 폭 3cm로 2개를 자른 후 그림과 같이 접습니다. 이때 스탬플러를 이용하여 수차를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제작한 수차를 회전축의 나무꼬치에 고정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수차는 회전축의 좌우 균형에 맞게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선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가로 세로 2cm 크기의 우드락을 자릅니다. 배 선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가로 세로 2cm로 자른 우드락으로 연결시킵니다. 완성된 친환경 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완성된 친환경 배 모형이 정상적으로 운항 가능한지를 물 위에 띄어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평가하기 단계에서 자기 평가를 할 때에는 친환경 배의 움직임과 직진성, 그리고 벨트와 벨트 분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창의성, 경제성, 완성도, 기능성, 신미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